나라마다 관세 폭탄, 시장도 함께 망한다. 제가 시장도 함께 망한다 했는데 그 뒤에 물음표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시장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미국 시장이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일단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는요, 거의 폭락 수준이었는데 회복은 했어요. 0.14% 떨어지는데 그칠 정도로 말입니다. 23.7이 떨어졌고 17,299.29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나흘째 떨어졌습니다. 나흘째. 와,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그나마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그나마 막판에 올라갔습니다. 0.55%. 30.9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5,611.85로 마감을 했고요. 예,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는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417.86 올라갔고요. 42,001.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이나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약간씩 회복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진짜로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체적인 시장은 혼조세다. 그런데 이 혼조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나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계속 시장은 불안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시장을 보면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쌓여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 가계의 평균 저축률은 2 내지 3%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3.3%였잖아요. 그러던 것이 2025년 1월에 4.3%, 2025년 2월에는 4.6%로 늘었습니다. 이게 2020년 4월을 보십시오. 32%까지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죠. 심지어 1998년에는 4.7%였지만 2005년에 마이너스가 시작이 됐고요. 2006년에는 마이너스 1.0%거든요. 대출해서 더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모은다. 이것은 여러분 침체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 침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계가 이렇게 침체가 온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 결국은 관세폭탄이에요. 관세폭탄. 관세폭탄 자체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나라마다 부과하게 되면 아마 그 여파가 미국 시장에도 엄청나게 미친다는 거죠. 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태가 100년 전에 있었거든요. 예,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일 때 트럼프 대통령 때와 똑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예, 마찬가지 후보 대통령 때도 관세를 평균 6% 올렸고요. 또 각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그만큼 확실하게 쳤고요. 여기에다가 방위비 부담도 똑같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폭삭 무너졌어요. 그때를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공황. 1930년대 마이너스 8.5%, 1932년에 마이너스 12.9%예요. 물론 말입니다. 저는 조절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미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세계 경제 괜찮을까요? 저는 말입니다. 후보 대통령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후보 대통령 때 실패했던 것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는 심리예요.
심리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매일매일 변합니다.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초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여반장입니다.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 이런 사람 마음이 경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후보 대통령 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안 그런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후보 대통령 때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안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런데 과연 신뢰를 주느냐? 매일매일 말 바꾸기를 하는데 신뢰를 안 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은 불안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0.34% 떨어져서 4270.43입니다. 여러분 4270.43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4200을 가려고 그러면요. 2023년 12월 28일 날 4208.70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죠. 뭔가 불안하죠. 실제로 불안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개별 주가를 보더라도 불안한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AI 중심이잖아요. 여기도 1.18% 떨어져서 108.38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 주가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게 결국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반도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말입니다. AI 거품이 꺼지잖아요. 그때는 충격이 더 커질 거예요. 게다가 매그니피센트 7 메타 주가도 0.0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76.36을 기록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1.2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0.26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은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0.11% 올라서 156.23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아마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시장은 0.9% 떨어졌고요. 375.34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죠. 매그니피센트 7도.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예 지금 222.13 기록했거든요. 오늘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4%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오르긴 유일하게 제가 봐서는 애플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쁘고요. 테슬라 마지막이 테슬라인데 1.67% 떨어져서 결국은 259.16으로 마감했거든요. 시장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죠. 아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장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 클 거예요. 공매도 여지는 계속될 거고요. 게다가 4월 2일에 상호관세 여파도 시장에 계속 머무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참여자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질지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투자는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생업에 열심히 해서 현금을 쌓아갈 때다 하고 말입니다.